네, 코스피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강보합세 보였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에 나서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주성가 12개월째 상승하면서 조선주가 강세였고요. BDI 지수 반등에 해운주도 좋았습니다. 로봇 STO 관련주, 사이버 보안주도 상승 보였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보면 좋을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선 시간외에서 움직인 특징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간외에서는 풍력주, 철도 테마가 다수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풍력주 들고 계셨던 분들 찬바람 쌩쌩 부는 주가에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담비 같은 소식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해상풍력에 1조 5천억 원 투자가 예고가 됐죠. 영국의 에너지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은 유니슨이 9.96%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동국 SNC도 9.89% 오름세에 나타냈습니다. 장 마감 후에 PCL이 투자펀드와 보령 바이오파마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안에서 PCL 9.95%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외에서 가장 이목을 끈 건 철도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원팀으로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에 나선다는 소식이 돋보였고요. 데아티아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리면서 9.91%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큐로홀딩스는 개별 이슈로 움직였는데요. 유증 소식에 9.89% 강한 상승 탄력 보였네요. 철도냐 풍력이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떤 종목으로 갈까요? 네, 그래서 철도일까요, 풍력일까요? 한번 풍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제 뭐 풍력도 그렇고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작년부터 작년 그 하반기로 올해 상반기까지 본다고 했을 때 거의 뭐 이제 호재 과정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미국 쪽에서의 뭐 대선이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신재생에 그 관심을 많이 좀 받지 못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이번에 영국의 기업이 이제 1조 5천억 상당한 이 투자 금액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풍력에 대한 기술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 선진국 중심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그 풍력 터빈 쪽에서는 1위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어떤 풍력 터빈, 뭐 이 발전 시스템 이쪽도 기본적인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해상 풍력 쪽에서의 그 사업에 대한 계획 부분을 지금 많이 바꾸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실적은 좋진 않아요. 뭐 그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원재료비가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 투자 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실적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그 풍력 관련주들은 이제 미국 쪽에서의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유럽 쪽은 이번에 투자를 받았지만은 유럽에서의 투자 부분은 이제 좀 그 시장이 좀 시작되는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미국 쪽에서 이 일반 그 풍력이 아니라 어떤 해상 풍력에 대한 투자 부분이 좀 활발히 이루어져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이 10메가와트급 이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터빈 쪽에서의 그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에 나온 투자 확정 소식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글로벌 해상 풍력 업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될지요. 근데 지금 이제 해상 풍력이 대세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네. 일반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이 비용적인 그러니까 일반 풍력은 이 부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상 풍력보다도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이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효율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풍력보다도 일반 해상 풍력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좀 바꾼다고 한다면은 저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좋아지는 부분은 생각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저희 가격적인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오늘은 아마 갭으로 뜨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크고 아마 두 자릿수나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좀 이 폭력과 관련된 기업들의 소식이 좀 나왔다라고 좀 그러니까요. 생각이 되고 네.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1,400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1,400원을 저는 오늘 가뿐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우선 돌파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1,400원을 돌파한 이후에 1,400원을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보유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손절가는 1,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니슨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을 해보셨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장 초반 순매도 보이다가 순매수 전환하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전기 전자업종으로 좀 집중됐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하면서 코스닥 지수 3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담았는지 특징주 정리합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 점심값이 너무 비싸져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렇다 보니까 식품 관련주에 대한 관심 외국인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26거래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청정원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효성의 경우에도요. 자회사의 흐름이 개선되면 좀 돋보일 기업인데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이 확실히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1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빅3 조선소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기다리면 때가 온다고 하죠. 이때가 4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8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W게임즈 앞서서도 게임주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7거래일째 외국인도 보고 있습니다. 신장 모멘텀의 게임주가 빛나고 있는 가운데 이 마케팅 효율화로 분기 최대 실적 영업이익에 빛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죠. 기관도 푸드 인플레이션에 확실히 좀 집중을 하는 걸까요? 푸드나무 44거래일, 롯데월푸드 18거래일, 그리고 CJ제일제당 14거래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푸드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면서 푸드나무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양새고요. 동일제강의 경우에는 경쟁 심화 속에 빛나는 기업으로 37거래일 연속 매수, 가온칩스는 삼성 파운드리의 파트너십이 부각이 되면서 5거래일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 속에서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차장님 알려주세요. 네, 다이어트 푸드에 저희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자, 외국인 수급 들어온 특징주 가운데 한 종목 보겠습니다. W게임즈 한번 좀 네. 봐야 될 텐데 W게임즈는 아시겠지만 이제 소셜 카지노 그런 게임이거든요. 네. 그 이번에 3분기 때 봤을 때도 이 게임 기업들 중에서 이 실적이 예상률 높이 나왔던 기업들 몇 안 나왔어요. 뭐 크래프톤을 제외하면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신작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게 올해 좀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뭐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소셜 카지노 사업이 계속 좀 기본적으로 안정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이번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상이 되고 보이고 있고, 내년에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2천억 이상은 기본 본업이라고 했던 소셜 카지노 게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W게임즈가 그 전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좀 시장에서 좀 눌렸던 게 이 슈퍼네이션, 이 스웨덴의 스웨덴의 아이 게이밍 기업이죠. 이거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최대 주주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미뤄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1일 날 최대주 변경 승인이 나와주면서 네. 4분기부터 이 슈퍼네이션의 이 지분법 이익이 좀 4분기도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 W게임즈의 영업이익을 2천억 이상을 좀 평가를 하지만 저는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슈퍼네이션과 뭐 앱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출시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이 출시 단계까지 좀 왔기 때문에 이 스웨덴의 이 슈퍼네이션의 아이게이밍이 업계 자체가 스웨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의 뭐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11월 1일에 최대주 승인과 함께 지금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는데 조정은 좀 잘 거의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률의 분명히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부진한 실적으로 그동안 눌려있던 게임 섹터, 그중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적으로 구가를 해온 W게임즈, 온라인 카지노, 소셜게임즈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들어선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관심이 가는데 그러면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증권사는 이제 네. 목표 주가를 6만 원 이상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목표 네. 주가를 5만 1,000원 말씀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더 추가 매수 관점이 좀 추가 매수,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 게임주 중에서 이 실적으로 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W 게임즈에 대한 어떤 실적 펀더멘탈상으로 좀 점수를 더 주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 42,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W게임즈 게임 섹터 중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중에서는 뭘 볼까요? 이 가온칩스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 디자인 쪽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설계부터 양산까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쵸. 뭐 그러면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이 파트너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생산이나 어떤 가동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가온칩스의 실적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개발과 양산 비중이 거의 7대3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전에 어떤 이제 디자인 쪽에서의 이 기업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양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턴키 방식으로 하는 점에서 매출 구조나 그리고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구조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뭐 올해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이 반도체 어떤 소재나 이 부품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운드리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좀 제대로 좀 올라온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삼성전자의 어떤 DSP로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가온칩스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내년에 더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개발 양산 비율 7대3. 자, 삼성바이오들의 구조적인 성장 속에서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 가온칩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부분 전고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업사이드 열어놓고 접근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올해 영업이익이 뭐 30억대라고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내년에는 지금 추정치가 지금 90억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뭐 90억까지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추정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전에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뭐 53,000원대까지는 가야 되는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1차적인 목표가를 지금 49,0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저는 49,000원. 네. 충분히 좀 갈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상에 있지 않을까. 차트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우상향 추세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이 많이 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봐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는 49,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이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목표가 49,000원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장의 관심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뭐 3분기 영업이익은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 근데 뭐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전반 기업들의 어떤 감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의 뭐 기조가 뭐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 158억 정도는 좀 괜찮은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이 부품이죠. 하나 머티리얼즈나 또 이제 외주나 이런 물량이 급감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상반기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면을 좀 감안하면은 저는 영업이익 158억은 이 3분기 때는 잘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4분기 때도 지금 180억 이상을 지금 증권사에서는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체 AP를 탑재한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이 출시 이런 부분에 있어 생산량의 증가가 지금 잘 올라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의 이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나법인 쪽에서 이 캐파를 증설하는 부분은 이 전반 기업들의 수주에 대한 부분을 좀 좋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에 대한 증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은 여기 3분기 대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내년 실적도 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픽에서도 이슈 중 하나로 패키징을 좀 다뤄봤었는데요. 국내 오사트 4사 가운데서 나홀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1차제 목표가는 32,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유니슨, W게임스, 가온칩스, 그리고 오늘의 관심주 하나마이크론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